여러분 인테리어 견적서 받으면 페이지 수 많고 도면 예쁘다고 와 고퀄리티 업체네 하고 덜컥 계약하시죠? 그거 진짜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지금 이 7,100만 원짜리 견적서 한번 보세요. 겉은 화려한데 뜯어보면 양아치 소리가 절로 나와요. 상세 금액도 없이 뭉텅이로 잡은 목공비, 인건비, 뻥튀기에 가장 중요한 화장실 방수는 왜 대체 땜빵으로 때우겠답니까? 이건 고객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만 뜯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눈탱이 견적서 아주 탈탈 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받은 견적서는 안녕하신지 지금 당장 꺼내서 비교해보세요.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견적서 드려도 잘 알지 못하니까 제시한 금액 좀 깎아서 알아서 잘해주세요 라고 많이들 하셨어요. 사실 저의 멋진 기술력이 일반화되는 것 같은 이런 계약은 싫지만 그래도 서로를 믿고 살던 그때가 조금은 그립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영상을 보셔서 제 성격과 성향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적어주셨고요. 오랜 시간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 정말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봤고 그중에 의심 또 의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의심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야 하는 건 맞는데 적어도 저는 경계하고 의심하고 확인해야 하는 믿음과 신뢰가 점점 작아지는 이 세상이 씁쓸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의 고객님은 저를 믿어주시고 저도 고객님께 최선의 제품과 시공, 합리적인 비용을 받고 인테리어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 전까지만 금액을 확인해요. 계약 후에는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초공사의 추가 비용은 거의 없어요. 계약 후에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제품 같으면 고객님께 말씀드려서 그래도 하실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액을 빼드립니다. 그래서 계약하신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다 빼주시면 뭐 남아요? 우와 정말 대박입니다. 처음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 뜻이었는지 끝나고 나니까 알겠어요. 와, 저 정말 운이 좋았나 봐요. 절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사업 대박나세요. 등등. 공사 끝난 후의 만족도는 정말 엄청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 사회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동안 인테리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여러분들께 대략적으로나마 알려드리려고 열심히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견적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는 해야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인테리어 업체에 한두 곳에 전화를 하지요. 요즘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예요? 이 질문은 질문자와 대답해야 하는 사람들 모두 미치고 팔딱 뛰게 만드는 마법의 문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테리어 업체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리 이런 업체, 저런 업체, 잘하는 업체, 비싼 업체 실컷 찾아다니면 뭐 할 거예요? 그들이 적어주는 견적서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잖아요. 견적서에는 업체가 어떤 것을 공사하고 어떤 것을 숨겼고 어떤 것을 바가지 씌울 거고 어떤 것을 서비스로 해줄 건지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견적서만 잘 봐도 업체의 성향, 업체의 마인드부터 모든 게 다 적혀 있는 게 견적서니까 오늘 시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견적서는 어떤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견적서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현장 주소, 고객명, 고객 전화번호와 시공 날짜, 작성일과 견적서를 주는 업체명, 시공사의 연락처와 정보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건 기초사항이기 때문에 견적서를 제공하는 업체의 모든 정보와 견적서를 받는 고객에 대한 정보는 무조건 견적서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객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적혀있지 않다면 그게 정말 이상한 이유가 업체는 일주일만 해도 수건에서 수십 건의 견적서를 만들어내요. 한 달이면 정말 어마무시한 양의 견적서입니다.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어놓지 않으면 작성한 사람 자체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는지를 까먹기 때문에 신뢰를 잃는단 말이다. 그러니 무조건 고객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고 세세하게 적으려고 하는 것이 좀 덜 이상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업체에 대한 정보와 고객에 대한 정보에 대해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견적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견적서 안에는 시공비와 자재비, 수치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사 방법은 인테리어 업체마다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공 방법을 알고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시공 범위와 단가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공사비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 가격 협상도 가능하고요. 모든 시공되는 제품들은 브랜드, 품명, 수량, 단가가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실제 견적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적서를 있어 보이게 작성하려고 하는 업체들의 견적서는 견적서 표지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견적 내용까지 들어가기까지가 내용이 아주 많아요. 도면도 넣고요. 이렇게 3D 도면도 넣더라고요. 각종 시공할 사양들 사진도 넣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견적서가 10페이지가 넘는 것도 요즘 많더라고요. 또 어떤 곳은 그동안의 자신들의 경력이나 고객님들의 칭찬글 등등 모시기 많이 써서 넣습니다.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마 거기에 안 좋은 글 썼겠어요? 그죠?
안타까운 건 이렇게 견적서가 투툭하면 신뢰가 빡 가지요. 이해합니다. 지금 화면에 견적서 보이시죠? 이 견적서 페이지 수만 10장이 넘어갑니다. 제가 봐도 엄청 그럴싸해 보여요. 공사 금액도 높고 일명 하이 퀄리티 디자인 업체라고 하면서 제공된 견적서입니다. 세세하게 몰딩, 걸레바지, 아트월, 도배, 바닥 등등 공사하겠다는 내용이 다 적혀있는 엄청 있어 보이는 견적서 같아 보이시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 견적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은 견적서입니다. 알아보시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이 견적서의 가장 큰 문제점 첫 번째, 철거와 설비 내역이네요. 뭐 많이 적혀 있어요. 엄청난 공사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잘 보세요. 철거 내역을 잘 봐야 하는 이유가 철거 내용만 봐도 어떤 부분을 공사할 건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이 업체는 기본 철거 내역에 정말 기본 사양을 적어놨습니다. 어쩜 안전 소모품 비용까지 청구하는지 처음부터 좀 그러네요. 주방 상하부장 철거, 아일랜드 철거, 냉장고장, 반대쪽 키 큰 장, 소형 가전 모듈장, 냉장고장, 수납장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만 많이 썼지 결국은 싱크대 철거잖아요. 그럼 싱크대 철거하고 전기선 조명 콘센트 철거하고 안방 화장대 철거하고 몰딩 같은 마감재 철거하는데 141만 원이라고요? 세부 내역이 없으니 뭐 말할 수가 없네요. 이 견적서의 문제점 두 번째, 화장대 철거 안 하고 필름 작업할 거면 얼마 빼줄 건데 계산할 수 없잖아요. 이 견적서의 문제점 세 번째, 화장실 기본 철거하면서 거실 화장실 욕조가 있었나 봐요. 설비 부분 보시면 욕조 자리에 방수한다고 써 있는데 여러분 딴 건 몰라도 방수는 물이 샜을 때 아랫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우리 집 화장실에 담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땜빵을 쳐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지만 고퀄 인테리어 업체가 방수를 누가 땜빵을 칩니까? 동네 설비 업체라면 모를까 바닥을 다 까서 바닥 방수를 새로 해도 가격 차이 이 가격이면 별로 안 나오겠구만. 그 치사하게 욕조 자리만 땜빵을 쳐요? 이거 누수 발생돼도 업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면 전체 방수 친 거 아니잖아요. 책임 회피용입니다. 이런 계약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화장실 시공에 관한 영상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벽체는 마감 때문에라도 현장에 잘 붙어 있다면 굳이 철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구축이라면 욕조가 있다면 무조건 바닥은 철거하셔야 합니다. 방수는 한 방에 가야 됩니다. 땜빵 안 돼요. 이런 업체 무조건 거르세요. 아셨죠? 일반적인 인테리어 업체에 AS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게 1년입니다. 하지만 방수는 3년이에요. 왜 법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땜빵을 한다고요? 이런 고퀄 업체에서 절대 이런 업체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인테리어 양아치입니다. 이 견적서의 문제점 네 번째, 강마루 철거에 82만 5천 원이란 돈이 있어요. 제가 이 아파트가 33평일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가 마루 철거 비용이 평당 2만 5천 원이거든요. 82만 5천 원 나누기 2만 5천 원 하면 33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추해낼 수 있었는데 문제는 33평 아파트 전체 마루가 다 깔린 거 아니잖아요. 철거비 계산이 33평 다 넣으면 안 되지요. 확장해서도 28평 이상은 안 갈 텐데 마루 철거비 면적을 너무 넓게 잡았습니다. 견적서 받으실 때 이런 건 체크하세요. 목공 부분 보시겠습니다. 목공이라고 하는 금액은 있는데 목공의 세부 금액이 또 없네요. 예를 들어 지금 295만 원이 목공 기본 공사비로 설정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거실 실링팬을 안 할 거야 하면 실링팬 보강 비용이 빠져야 하잖아요. 만약 공사 중이라면 얼마를 빼야 할까요? 알 수가 없잖아. 이 업체의 앞 페이지도 보면 이달까지 계약하면 서비스 상품을 500만 원어치 제공한다고 적혀 있던데 서비스 내용이 정말 100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 거를 뻥튀기해서 해놨더만. 이렇게 농락하는 업체가 실링팬 보강 비용을 얼마를 빼주겠어요? 10만 원? 50만 원? 푸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죠?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문제점 두 번째, 목공 기본 공사라고 하고 세부 내역이 들어가 있으니 이게 목공비 같지만 저 견적서에서 전체 목공비 계산을 하려면 목공 인건비 295만 원, 목공 자재비 163만 원, 도어 63만 원, 목공 부자재 59만 원, 총 582만 원이 목공 비용입니다. 여기서 실링팬 보강 비용을 빼야 한다면 얼마일까요? 난 모르겠는데. 그런데 왜 이런 견적서를 보고 계약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 바보야? 저런 걸 못 알아봤어? 하시겠지만 미안하지만 이 견적서 고객님의 실제 견적서입니다. 이 견적서는 계약 내용을 수정할 방법이 없어요. 무섭죠? 제가 봐도 무서운 견적서예요. 공사 들어가서 하나하나 철거해 보면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 저 견적서 방식대로 한다면 전부 다 추가비 발생될 겁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대체 최종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왕 견적서 뜯어보기로 했으니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목공 기본 공사라고 쓴 부분 상단 보시면 인건비 5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건비 5품에 295만 원이라면 한 품당 금액이 59만 1천 원인데 이 금액이면 목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겠어요. 지금 목수 오야지 한 명 값이 40만 원이에요. 오야지급이 아니면 더 싸. 그래도 그냥 40만 원 오야지 값이라도 쳐도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저 금액이면 7, 8명이 들어와도 남는 금액이겠어요. 그걸 이미 뻥튀기 해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도 견적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견적서 받아본 후에 업체에 대해 파악하는 방법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웬만한 변호사보다 내가 더 잘할걸? 감사합니다. 최고.